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이죠. DSR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DSR이라는 건요, 개인의 연소득 대비해서 상환되는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대비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번 강화 방안으로 일단은요, 도입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내년 1월부터죠. 전금융권의 총 대출액이요,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DSR 40%의 규제를 바로 받게 되고요. 7월부터는 대출액 1억 원 이상 대출자로 규제가 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사항들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외생 변수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또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이제 금리도 이제 올라가는 추세. 거기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주춤한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외생 변수에 어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 결국 이제 뭐 주거나 이런 지역 속에 업무 단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전철이나 철도로가 들어가거나 이런 이제 개발 호재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른 본질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더 집중하시게 되면 재테크에서는 또 여러 가지 더 성공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하남시 창우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5호선 하남 검단산역인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하남선의 개통으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는데요. 잠실역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창우동은 미사 강변도시와 하남 교산신도시 등 신도시의 배후 입지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의 눈길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저 소장님, 창우동 인근의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창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남에 있는 검단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풍부한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군 수요도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이제 하남시청도 있게 되겠고요. 또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도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창호동입니다. 약 3만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예비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요. 서울 중심원 부지구인 강남과 가깝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강화로 서울 접근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교산 신도시의 공급이 완료된다면 위례, 가밀, 미사, 강일지구와 함께 서울 동남권의 신흥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거주 수요로 그 미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하남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관심이 뜨겁다 못해서 거의 뭐 타오르고 있는 곳이죠. 자, 하남, 여기는 창우동에 위치한 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그러면 먼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이제 토지가 되겠고요. 5호선 이제 하남 검단산역에서 뭐 도보 약 10분인데 거리는 한 5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면적은 1,5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1억 5,500만 원, 기준은 165제곱미터 기준으로 1억 5,5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시죠. 예, 토지 특징 말씀드리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리고요. 인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뭐 음식점이나 또는 커피숍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뭐 전체 면적은 말씀드린 1,580제곱미터 중에 16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미 도시지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은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드리는 곳 480여 평에 달하는 거의 500평 정도 되는 땅,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토지, 앞으로의 또 이용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활용 가치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있을지, 주변의 입지와 함께 앞으로 있을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면 면밀히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입지와 호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5호선 하남 검단산역에서 한 500여 미터 정도에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근에 아시는 것처럼 하남에 이제 교산 신도시가 바로 앞까지 이제 개발이 돼서 바로 인접해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산 신도시의 영향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남 검단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 화해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H2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큰 호재들이 바로 인근에 있고 조금 확장해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남은 이제 강변 신도시가 이제는 거의 다 개발되어서 입주가 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나 그 일반적인 그 업무단지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유통산업단지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동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개발되어서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현재도 지금 입지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장차도 미래도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아주 훌륭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근에 보시게 되면 이미 이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계속 도시화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백화점이나 또는 복합 쇼핑몰이나 뭐 유니온파크라든가 이런 내용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그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교통망, 철도망도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남의 가치는 꾸준히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개발 호재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그 선호도를 따지면 그 조사를 했거든요. 따지면 이제 1위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됩니다. 그만큼 그 입지적인 가치라든가 서울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191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면적에다가 이제 주거로 들어온 세대 수가 한 3만
한 3,000세대수가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만 7만 8천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가 바로 옆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물건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3호선 연장선이 하남 또 이 교산 신도시를 들어와서 또 이제 그 하남 시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호재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남 교산 신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50% 정도는 바로 업무 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옆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거 수요라든가 상업지에 대한 수요나 토지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확정된 또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남 금단산역에 바로 북쪽에 있는데 화해단지를 이제 개발을 해서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요. 개발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형 병원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다음 호텔하고 컨벤션 센터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 어린이 체험시설까지 들어오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요. 명지대 병원 이제 포함된 IBK 컨소시엄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인근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대규모 이제 그 하나의 명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하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는 인근 자체는 그 주변이 많이 변하는 것을 눈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역 인근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남에서도 이쪽 지역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H2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인근에 마찬가지로 교산 신도시와 더불어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개발이 한참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라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광역교통망도 이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죠. 5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통이 되어서 실제로 역세권이 다 지금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이제 3호선 연장이죠. 이제 교대 쪽에서 해서 이제 오금역을 거쳐서 나오는 연장선 자체가 가밀지구를 통해서 하남 교산 신도시에 들어가고 이제 하남 시청까지 이어지는 라인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이 마찬가지로 더블 또 역세권이 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와 더불어서 광역 철도망까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이 지역의 하남에 대한 미래 가치는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호재가 또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건설 중에 있는데요. 제2팔당대교라고 하죠. 일명 창우대교라고도 하는데 창우동이니까 이제 창우대교라고 일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쪽 자체도 현재 공사 중이라 결국 완공이 되면 이 완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놓여진 이유 자체도 인근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유동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우시면 크게 이제 몇 가지 중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지하고 신설된 다리가 놓이는지하고 컨벤센터가 들어오는지를 보면 그 인근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포인트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1년 6월에 이제 개통이 돼서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 공간에 대한 체험 공간뿐만 아니라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명소로도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업무 지역에 대한 내용도 이제 교산 신도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의 일반 산업단지라고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 산업단지라고 통상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업체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건설, 건축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들뿐만 아니라 또 첨단 업종, 정보통신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 자체가 업무와 교통과 주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호재들이 풍부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창구동입니다. 이 하남이라고 하면은 교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남 교산의 이런 수혜,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믿음직스러운데 여기다가 호재들이 상당히 많았죠. 지금 뭐 다리 들어선다고 하죠. 지하철 연장된다고 하니까 교통은 더 좋아질 테고요. 앞으로 뭐 H2 프로젝트, 이렇게 문화 복합단지도 들어서고 뭐 일반 산업단지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런 엄청난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창우동의 토지, 이제 그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5제곱미터 50평 정도 기준으로 1억 5,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미래 가치를 보려면 사실 인근에 이제 지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인근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세가 2,000에서 2,500까지 갑니다. 실제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 가치도 있고 도로에도 이제 접해 있으면서 바로 이제 그 접해 있는 형태로 향후에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은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방송국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택의 안중도심지역과 평택 화양지구와 더불어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각광받는 포승 현덕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평택의 다양한 핵심 요충지에 인접한 이곳에 곧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서해안 복선전철, 이제 KTX라도 같이 불립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요. 호승 평택선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중역을 거쳐가게 되기 때문에 안중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는 자리고요. 본 말씀드리는 이 지역 자체도 더블 역세권이 도시화가 진행되는 핵심 중의 핵심 요지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평택의 개발 소식 또한 다양한데요. 국제 항만 도시를 꿈꾸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문화, 관광 등 경기 서부 시대의 개막을 알린 평택시입니다. 또한 평택항 반경 20km 내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장이 입주해 자동차 산업과 유통 등이 복합된 자동차 클러스터로 변모할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도 경기도입니다. 그 하남이 아니라 평택 쪽으로 자리를 옮겨와 봤는데 이 평택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자, 어떤 곳인지 알아볼게요.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라고 하거든요. 자, 소장님,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개요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평택은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에 인접해 있고요. 전체 면적은 4,186제곱미터인데요. 현재 사실은 이제 실제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34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단필지로. 그다음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평평한 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165제곱미터 한 50평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토지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좀 바뀌었습니다. 134평이 지금 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은. 그다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선 도로가 계획도로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업 지역이 되거나 근생이 들어가는 지역 쪽에서 보면 도로가 2차선 도로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안중역에도 가깝고 인근에 아파트도 건설 중인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음 사진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만큼 이 인근에 지금 아파트 관련된 인허가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건축이 가능한데 계획도로가 지금 내년에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바로 2차선에 접하는 토지가 되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근생시설들이 들어가서 향후에 수익형으로도 바꿀 수 있는, 차익도 보지만 수익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광리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볼 때도요, 어디 인적이 드문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혼자 덩그러니 놓인 곳보다는요, 이렇게 도로도 끼고 있고 멀리 또 건물이 보이는 곳, 이런 곳이 앞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사진을 통해서도 그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쪽의 입지 여건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호재들은 뭐가 있는지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입지 여건을 보시면 아무래도 서해안 복선 전철이 2022년 내년이죠 개통이 된다는 건데요. 거기서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서해안 복선 전철로 불리지만 이게 KTX하고 직결되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KTX 노선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하고요. 그렇게도 많이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보면 이제 안중역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건축행위 제한 구역으로도 묶여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또 송담지구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화양지구가 84만 평이 현재 개발 중입니다. 펜스를 쳐서 포크레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노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들이 지금 진행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바로 인접해 있는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앵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제 2차선 도로에 접하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중역이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사실은 평택은 평택항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선석도 97선석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제 여객 항만 터미널도 지금 공사 중인데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터미널도 추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자동차 복합 클러스터도 만들어지죠. 여기도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큰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44만 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산업단지도 기존에 이제 포승국가산단도 있지만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스 쳐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제 경기 경제자유구역이죠. 포승지구, 현덕지구도 인구군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나 상업지구나 근생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 입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뭐 다음 장에 보시면 바로 인근 지역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안중 역세권이 바로 인접해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죠. 그 역세권 도시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역세권 개발되어 있는 바로 그 도로를 접해서 또 아파트 단지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다음 주변에도 지금 아파트 인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변 자체가 아파트가 되는 지역에 근생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호재를 조금씩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평택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평택 크게 나누면 동평택, 서평택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평택은 지금 개발이 눈에 띄고 건물이나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 사실 지가라든가 아파트 값도 굉장히 많이 지금 비싼 상태로 있는데요. 자, 서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부터 펜스를 쳐서 공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통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공사도 진행되는 그런 지역이 서부 지역인데 인구만 해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8만 10만 정도 안중 지역이 되는데 한 21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10만 명의 인구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일자리나 교통이나 그 주변 지역이 많이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평택시가 실제로 올 초에 서쪽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서부 지역, 평택 서부 지역 뉴프론티어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산업이면 산업, 뭐 관광,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하나의 또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이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씩 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부 지역, 동부 지역처럼 동평택처럼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평택 자동차 이제 그 클러스터가 착공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44만 평 규모로 해서 여기 이제 그 10km 전방 내외로 사실 따지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생산 공장도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류 평택항 같은 경우는 항만 아시는 자동차 수출 기지로서 항으로서는 그 1위입니다. 1위 정도로 이 자동차 수출이 또 1위인 항만이라고 되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체험 시설도 갖게 되겠고, 그다음 판매 시설, 교육 시설까지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독일,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박물관보다 더 큰 규모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하나의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망도 계속해서 이제 갖춰지고 있는데요. 철도망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서해안 복선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KTX하고 직결도 확정됐기 때문에 그 KTX 노선하고 마찬가지고요. 호승에서 이제 평택 가는 노선도 한참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4차 고속철도망에서 한 3가지 정도가 또 포함이 돼서도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쨌든 서부 지역 자체는 눈여겨보시면 그 변화의 모습들이 지금도 가시면 변화의 모습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는 이제 건물들이 들어간 변화의 모습을 또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아파트 값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KTX 안중역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 이러면 입지 여건은 설명이 끝난 거죠. 거기에다가 개발 호재만 봐도 평택에는 정말 대단한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도 서부 지역 뉴프론티어부터 해서 자동차 클러스터 여러 가지 계획들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요인들로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입지역 호재까지 알아봤고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은 어때요?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134평 중에 한 5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의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세미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왕초보 경매가 있습니다. 시간은요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장소는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에는 필수적으로 꼭 남겨주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세미나는요 평택시 토지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다르죠. 토요일 오후 2시고요. 마찬가지로 장소는 동일합니다.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쪽도 예약 전환에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부동산까지 만나봤는데 잠시 화면을 통해서 정리 좀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금희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고가 아파트하고 또 저가 아파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아파트 비교 사례들이 좀 나왔는데요. 한 4년 6개월 전이죠. 정부가 시작하기 전보다 그 당시에 한 4.5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8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학습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던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오를 곳을 좀 많이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고 또 그것들을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손절매라든가 이런 부동산 투자의 방법들을 많이 바꿔가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뭐 저희가 지금 가장 접근하기 쉽고 여러 가지 부동산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례들이 좀 많지가 않고 비교하는 것들이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 때문에 토지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마곡이라던가 또 판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철도가 들어갔던 어떤 역세권 개발의 사례들을 비루어서 비춰보신다면 그 지역에 있는 공부, 토지용 확인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시간적인 투자만 조금 하신다면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는 현명한 투자 방법을 모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제재라던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 또 대출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도 좀 가져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포승읍 석정리 토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서평택 IC를 차량으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서평택 IC를 이용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시흥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거미줄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평택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50만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뭐 100만 평택 인구를 목표로 하고 지금 많이 시가 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라던가 첨단 산업단지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고 공장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측되는 그런 곳입니다. 서평택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평택 서부 지역을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뉴 프론티어 전략의 추진인데요. 평택항의 위상 제고, 신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시티의 조성 등 전략적인 발전을 통해 평택시의 미래 가치를 더해갈 전망입니다. 전략적인 개발의 추진과 인구 유입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냥 개발 호재가 많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인구가 팍팍 늘어나고 있는 곳,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평택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포승읍 석정리의 토지인데 여기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위치한 토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위치는 서평택 IC에서 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포승 국가산단과 청북지구와 가까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896평방미터, 약 1,783평 정도 되고요. 용도는 지금 계획관리지구이면서 지목은 지금 창고 용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150평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토지의 특징은 지금 뭐 사용할 수 있는 토지냐, 바로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매매가라든가 이런 선호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굉장히 개발 호재라던가 이런 입지 여건들이 좋은 토지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차를 두고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고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목 자체가 창고용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창고 시설을 짓는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다 뭐 창고를 짓는 경우에 바로 그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토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로서는 상당히 좀 특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창고 용지로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토지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역시나 주변의 입지 여건이 얼마나 뛰어난지 호재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이런 요소들이죠. 자, 입지와 호재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창고 용지로 쓰시려고 한다면 주변에 물류 창고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포승 국가산단과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망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개통 예정이죠.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과도 인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승과 평택 간에 있는 포승 평택선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이긴 한데요. 이런 곳들도 사실은 물류를 수송하는 것 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철도이기 때문에 주변의 철도라든가 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곳에 있는 물류 창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류 기지 창고를 이용하실 수 있는 주변의 산업단지들이라든가 중소형 어떤 상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토지도 이기도 합니다. 자, 입지 여건 살펴드렸습니다. 서평택 IC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드렸어요. 청북지구나 화양지구 등 이렇게 개발지구와도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에 이어서 여기 사실 개발 소식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포승 평택뿐만 아니라 평택에 있는 포승뿐만 아니라 평택의 여러 지구 지역이 특히 서평택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이미 조금 완성 단계에 있는 동평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산업체들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경제 자유구역이죠. 포승 현덕지구가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클러스터 중심의 어떤 미래 첨단 자동차 산업체로 굉장히 많이 변모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 가동 중이고 물동량 1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산업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요. 축구장으로는 한 205개 규모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이 규모의 관광과 또 산단이 어우러지는 그런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BMW라든가 일본에 있는 도요타 같은 박물관을 넘나들 수 있고 그 이상을 자랑할 만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 또 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성에서 손을 띄고 조금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여서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이쪽도 유통, 상업, 주거지가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물들로 민간과 공이 같이 하는 그런 산업체로 이미 이런 출자 법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박차를 가해져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이 완성되는 것만 기다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있는 물류 기지라든가 물류 그 외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곳들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동량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라든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곳이어서 국제 여객 부두 공사도 한 2023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크루즈라고 그러죠. 크루즈 여객선도 지금 계속해서 국제 여객 터미널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외국인 관광객과 또 이쪽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게 되는 그런 물동량들이 사실상 경기권에서는 최대치를 기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시아 최대 항구로도 사실 발돋움할 만큼 그렇게 괄목할 성장을 보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물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역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포승 평택선의 창내역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포승 평택선을 진입하고 있는 그런 철도 라인들이 계속 개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석정리의 토지 같은 경우는 창고 용지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뭐 주거 용지로도 변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 가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창고로서 수익을 내시고 계시다가 차익을 같이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호재와 입지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정말 거대해지고 있는 평택이라는 도시, 이 도시 전체가 들썩거릴 만한 그런 호재들이 지금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포승읍 석정리의 토지, 그 가격 전략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보통의 물류 창고 같은 경우가 150에서 한 200평 규모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매매가는 2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가가 한 1,000에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주변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들이신다면 여기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갖게 되십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평택시의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거기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는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네, 오늘 평택을 정말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해드릴 이야기들이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자, 여기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위치한 토지인데요. 자,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개요 정보 어떻습니까? 네, 뭐 평택은 말씀하신 대로 뭐 주변 하나하나를 따져서도 굉장히 뭐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한 시간을 저희가 세미나를 해도 모자랄 만큼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위치는 포승 평택선 창내역에서 한 300m 정도 앞에 있는 인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전체 면적은 약 605평이죠. 2001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용도는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고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토지 특징도 좀 살펴주시죠. 네, 토지 특징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는 지금 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나 그럴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같은 경우 사실 미래 가치를 눈에서 눈여겨보고 또 그것들을 좀 상상하실 수 있는 상상력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토지를 투자를 원하시는데요. 이런 비교 사례들을 보면서 이 토지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의 현 상태에 있는 어떤 지목이라던가 현황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지금 답으로 되어져 있고요. 도로에 접해져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근에 창내역이 한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창내역에서 한 3m 앞쪽에 있는 토지라서 초역세권 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바로 확인을 해드렸지만 여기 지금 바로 도로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토지의 주변 환경, 입지는 어떻고 또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사님, 여기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뭐 기존에 있는 창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미군 팽성으로 들어가는 팽성과 평택으로 들어가는 어떤 물류를 나르는 그런 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내역을 신호장이기 때문에 좀 이건 투자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뭐 지금 현재 KTX 오송역이라든가 또 서경주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신호장 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KTX라는 고속철과 연계가 되면서 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예전의 모습들을 사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오성역이라던가 뭐 서경주역 같은 것들만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창내역도 사실은 내년에 개통할 안중역에 있는 서해안 북선 전철이죠. 지금은 뭐 안중역이 KTX 선이 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KTX 안중역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한 코스 차이로 노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창내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물류 팽성으로 들어가는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그 분기선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이 차후에는 물류뿐만 아니라 인적 수송도 그렇게 가능한 그런 곳으로 사실은 여겨지는 가장 주목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뭐 300m 앞쪽에 있는 토지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역세권 토지 개발도 미뤄서 개발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한 70만 평 정도가 개발 계획이 거론이 되었다가 역의 개통이 조금씩 늦어졌죠. 안중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9년도 개통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미뤄진 것처럼 이렇게 역이 조금 미뤄지면서 사실상 이러한 어떤 개발 계획들도 사그라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2022년도 말쯤에 안중역이 개통이 되고 또 KTX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안중역세권의 부기의 크기에 거론돼서 커진 것만큼 이 창내역도 사실은 굉장히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거론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초라해 보이고 신호장이라는 어떤 거리감, 괴리감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했던 다른 곳들을 지켜보시면서 이 역을 좀 보신다면 다른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될 것 같고요. 평택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앞으로 예측되는 인구가 지금 현재 평택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심을 지나드는 역이 단순히 물류만 수송하는 그런 역이라기보다는 인적 자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이 들어가는 교포대교를 건너간다면 팽성에 이미 미군 기지라든가 그 종사원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로 안정되게 조성이 되어져 있고 이들이 서평택 안중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 통로이기 때문에 창내역의 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차후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평택 포승선 이 창내역이 예정되어 있는 곳, 그곳에 인접한 곳입니다. 1호선 경부선 또 KTX, SRT 등 여러 가지 철도 노선이 인접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이다라는 점을 꼭 넣어두시고요. 자, 이번엔 호재들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여기 들어간다는 것만큼 큰 호재는 없는데요. 뭐 서해안 복선 전철 같은 경우는 뭐 전철의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서울 지금 신안선선과 연결했을 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있는 그런 노선이기도 하고요. 안중 역세권 같은 경우는 한 15만 7천 157만 2천 평이죠. 157만 2천 평 정도가 지금 한 3년 정도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의 규모라든가 역의 개발에 있는 어떤 규모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시권이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내역 같은 경우 바로 다음 역이기 때문에 이 역의 여파들도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KTX라든가 SRT 등으로 이제 변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나오는 지선들도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단거리 토지 같은 경우는 뭐 고도 국제 신도시라던가 평택 미군 기지랑 굉장히 인접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의 인구 수요가 안중역으로 들어오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중간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런 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토지와 가장 직접적인 어떤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오성, 강변, 뚝방길의 르네상스 사업이라 그러죠. 이쪽을 좀 개발해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사업들이 이미 확정이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오성 뚝방 르네상스 사업은요, 한 830억 규모로 평택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던가 이쪽에 있는 그 관광 여건들을 활용을 해서 뭐 이쪽으로 좀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 국제 신도시에 있는 그런 그 정주 인구들이 이쪽으로 관광 인구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근의 집가 상승이 굉장히 괄목할 만큼 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 대한 문의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께 그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토지의 가격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저가로 평가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보통 한 170, 100, 200, 400 이상의 호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300평 기준으로 예상 매매가는 3억 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이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